1960년대 하늘에서 본 부산항의 풍경이다. 남다른 입지 조건과 규모. 부산항은 시작부터 큰 기대를 모으며 경제개발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후 부산항은 국내 무역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표 항이자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국제무역 항구가 되었다. 부산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12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다. 물류 중심의 항구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부산항. 부산항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리게 될까? 최근 부산항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항구 주변에 예술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형형색색의 벽화로 꾸며진 건물. 부산항 주변의 낡은 풍경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예술가들이 모여 작업한 이 벽화는 항구의 오랜 풍경을 담고 있다. 배를 수리하는 모습과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그려져 있다. 마을에서 일하는 모습들을 좀 형상화한 캐릭터 작업들을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도구들이 뭐 큰 주사기 같이 생긴 도구나 뭐 약간 뾰족한 이런 송곳같이 생긴 도구들이 이제 실제로 배를 수리하거나 배에서 활용하는 도구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항의 한편에는 과거 조선산업의 흔적이 남아있다. 80년대 이후 낙후된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예술적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항구의 특성을 보존한 채 새로운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한 것이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어떤 항구 도시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새롭게 만든다기보다는 지금 있는 풍경들을 잘 보존해 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특성들을 활용한 어떤 문화적인 체험이나 또 이런 공간들로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우리의 어떤 미래의 어떤 문화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 주변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참고할 만한 사례는 없을까? 마르세유 항은 항구 주변 공간을 문화적으로 잘 꾸며놓은 곳으로 꼽힌다. 이곳은 항구에 있던 낙후된 시설을 활용해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여러 형태의 공연이 펼쳐진다. Vous couronnez sa tête. Et c'est une couronne d'épines que vous placez sur la photo. 아마추어 예술부터 프로 무대까지 매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전국에서 모여든 예술가들로 인해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거점이 됐다. Il y a comme ça une espèce de synergie entre plusieurs artistes, qu'ils soient plasticiens, qu'ils soient architectes, qu'ils soient acteurs, metteurs en scène, danseurs, chanteurs. Donc voilà, c'est un lieu de...
이곳은 항구 주변에 버려진 창고였다. 공장지대가 문을 닫으면서 이곳은 흉물스러운 공간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곳의 변화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통해 시작됐다. 마르세유를 상징하는 공간이 된 이곳. 항구 주변의 문화적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En termes médiatiques, puisque la friche La Belle de Mai est quand même connue dans le monde entier, donc a apporté vraiment une vraie couleur à cette ville de Marseille. C'est bien le seul, je pense que la friche est vraiment l'établissement culturel, le projet culturel emblématique de cette ville. Après, elle a un théâtre, elle a un opéra, elle a des salles de concert, mais finalement, comme partout ailleurs, ce qu'elle a de vraiment original à cette ville, c'est la friche La Belle de Mai. 부산항 역시 문화적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항구 주변에 등장하기 시작한 예술 작품들. 부산항과 어우러지는 상징적인 작품이 항구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부산항은 문화와 예술을 통해 새로운 얼굴을 그려가고 있다. 그동안 문화라고 하면 어떤 영화관이나 아니면 예술관 같이 공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항구 도시나 또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어떤 자연적 환경 자체도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화와 예술이 일상적인 삶에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특히 어떤 경제적인 영역으로만 생각되었던 해양 도시, 해양의 어떤 시설물들을 적극적인 어떤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들이 어떤 문화적으로 훨씬 더 넓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바다 위의 대교는 해항의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2014년 완공된 부산항 대교는 항구의 풍경을 바꿨다. 52km의 길이로 교통의 편의를 높였고 항구를 배경으로 펼쳐진 이 대교는 부산항을 상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활용을 고민할 때라 말한다. 요즘은 배들이 굉장히 대형화되다 보니까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지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한 높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차례 빙글빙글 돌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하게 됩니다. 항구 전체의 풍경을 결정짓는 대교. 이제는 대교의 공간에도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항구에 있는 교량들은 과거에는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의 수단의 어떤 기능으로서만 작동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교량 부분의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도시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도시를 둘러싼 대교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은 광안대교였다. 교통의 필요성에 의해 지어졌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된 광안대교. 해항 도시에서 대교는 그 지역의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세계 해항 도시들도 대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루스키 대교는 길이 3,100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연륙교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바다로 인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던 블라디보스토크. 금강만 다리에 이어 루스키 다리가 건설되면서 지역 간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Ну,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чем? Прошел саммит АТС в 2012 году, что помогло, так сказать, улучшить город
туристической стороны, ну, туристическ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улучшена. Построили, как видите, мост довольно-таки приличный. Проведена даже велосипедная дорожка по мосту.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что это придало туристический импульс. И получается, ждем всех туристов к нам, приезжайте, смотрите, наслаждайтесь. 해항 도시에서 대교라는 것은 도시 전체를 통합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랜드마크가 된 루스키 대교. 대교가 생긴 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очень удобно, быстро. Прогуляться можно по мосту, вид красивый. Изменился до учебы, дойти буквально 5 минут занимать. Ну, очень довольны. Спасибо всем. То есть город Владивосток изменился за год? Конечно. Да, город очень сильно изменился за год, очень много нового построили для жизни. Все лучше. После саммита АТС, да? Именно после саммита, конечно. 여러 개의 강을 끼고 있는 이스탄불에는 작은 다리가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갈라타 다리. 이곳에는 항상 낚시를 하는 사람들로 붐빈다. Biraz dolaştım. Ondan sonra olta atmaya başladım. Yaklaşık 1 saattir de olta atıyorum. Tamam. 1 saattir de iyiyim. Tamam. Şu anda bir Çok sıkıntı güzel. yok. Ben teşekkür ederim. 이곳 사람들에게 다리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Kolay gelsin. Çok seviyoruz. Biz şimdi İstanbul'da yaşadığımız için denize yakın olduğumuz için denize girmeden duramıyoruz yani. Denizden çıkan her şeyi yeriz yani. Hemen hemen her şey öyle diyelim. Tüm balık şeyleri türünün hepsini yeriz yani. 해항 도시에서의 다리는 항구 특유의 풍경을 만들고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다. Burası Türkiye. Güzel balık. 부산항에서도 대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부산의 7개 다리 중 남항대교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 부산항을 바라보며 걷는 산책로다. 이런 작은 배려는 항구 도시의 풍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산은 총 7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다리와 가장 긴 다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해서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와 자연적인 경관과 도시의 구조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부산의 하나의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정립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항을 마주보고 있는 초량 삼복도로. 2009년 삼복도로 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많은 관광객이 찾으면서 원도심의 풍경이 달라진 것이다. 방문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중 모노레일은 초량 삼복도로의 개발 원칙을 잘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모노레일. 가시죠. 아니요, 저는 가이드 하시네. 출발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했던 이석환 교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을 원했다. 여기 밑에서 옛날에 여기 밑에 우물이 있는데 여기서 저 윗동네에서 우물 길어서 168계단 가지고 올라갔던 거지. 여기가. 네, 그래서 여기 위에가 윗동네고 여기 아랫동네 옛날에 이렇게. 역사를 지닌 168 계단 옆으로 지나는 모노레일. 이곳의 풍경과 어울리는 원도심 개발은 마을 주민에게도 관광객에게도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이 도시라는 거는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도시는 지나온 역사도 있고
기억도 있고 이야기들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도시는 공장에서 똑같은 빵을 그냥 복제하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갖고 가는 거네. 우리가 그 지역의 자산, 장소 자산을 발굴하고 그 장소 자산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의미 있게 만들까. 그래야 되는 거. 그래야만이 그 지역마다, 그 마을마다, 그 도시마다 특색이 있고, 그래야지 달라지니까 매력이 있고, 방문객들한테 공감을 주고 다시 방문하고 싶게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원도심 개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탈리아 나폴리에는 최초의 주거지인 스파카 나폴리가 있다. 골목에 들어서면 나폴리의 독특한 구시가지 풍경이 펼쳐진다. 나폴리에서 원도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은 이곳밖에 없다. 전쟁 이후 도시를 재건하면서 만들어진 스파카 나폴리는 당시 완전한 재개발을 할 것인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이후 옛 흔적을 간직하기로 하면서 이곳에는 고대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Napoli è stata costruita su una collina. Tutto l'impianto ippodameo, l'impianto delle 3 strade principali, è costituita da queste strade che partendo da est, andando verso ovest, disegnavano sul territorio queste arterie che venivano poi intersecate da una serie di strade, 21 per l'esattezza, perpendicolari, le quali strade disegnavano sul territorio una sorta di griglia. Su questa griglia andavano poi a posizionarsi strutture pubbliche e strutture private della città greca.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을 가봤다. Entro in questa casa spostando questo letto e alzando questa botola ha scoperto il teatro di Nerone. 옛 흔적을 설명하는 이곳 주민의 모습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Cantando, guarda, lì c'è una finestra, abita una signora. No, un tempo la priva faceva prendere aria alla camera da letto. Oggi non più. Le persone abitano nel teatro romano. Il teatro arrivava come all'altezza dei palazzi. 부산항의 원도심 재개발도 첫 번째 원칙은 보존이다. 이 지역만의 자산을 살리고 주민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부산항 원도심 재개발의 방향인 것이다. 부산역에다가는 지식혁신 플랫폼과 복합문화예술광장을 두고, 원도심 상업지역은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명소를 만들고, 다음에 이 주거지역은 이 지역 자산들과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생활복지적 차원에서의 재생을 같이 이뤄내자. 그래서 이 북한 재개발 지역과 부산역과 초량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한꺼번에 공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초량 삼복도로에는 마을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16군데가 있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어가서. 요즘 여기도. 그중 하나인 이곳, 마을 주민들이 모여 운영하는 카페다. 이바오 캠핑이네. 주민들도 지역 발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 동구 주민이면은 다 일할 수 있고, 일단 자활센터에서 소개받아가지고. 지역의 풍경을 보존하고 마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부산항 원도심 개발의 원칙이다.
부산의 대표 수산물 시장인 자갈치. 매년 10월이 되면 이곳에선 자갈치 축제가 열린다.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수산물 축제로 올해로 26회째 열리고 있다. 자, 오세요. 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활기와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자갈치 축제. 이제는 부산항에서만 볼 수 있는 축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예, 우리 자갈치만의 특징은 생선회입니다. 싱싱한 수산물.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해요리 경연대회, 문어 장어 이어 달리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다양한 요리를 해서 꼼장어 구이 이런 다양해서 우리 손님들한테 고객들에게 저희들이 접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몇 천 명이 먹을 수 있는 회 비빔밥을 즉석에서 만드는 것이다. 몇 인분이라 하시는데요? 요즘 2,600명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해도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 축제 때는 해마다 요 싱싱한 해가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성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시도한 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축제가 단순히 먹고 즐기는 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부산항은 자갈치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자, 사진 찍으러 갑니다. 오세요. 리스본항 역시 매년 지역을 대표하는 수산물 축제가 열린다. 매년 4월이면 열리는 리스본 생선요리 축제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는 이곳 축제의 비결은 무엇일까? 축제에서는 이곳을 대표하는 해산물과 음식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축제에서는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이곳 대표 수산물로 각종 해산물 요리를 선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다양한 음식의 기원을 대항해 시대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축제에 스토리텔링을 더하는 것, 리스본 생선요리 축제의 비밀이다. O ponto especial é termos não só apresentações de cozinheiros, como também dar às pessoas a possibilidade de provar pratos a preços acessíveis, a bons preços. 대항해 시대의 역사를 가진 리스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이 아닌 항구의 문화를 맛보는지도 모른다. 북한 재개발 부지에 침수 공간이 마련됐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야영장을 조성한 것이다.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장하기 전 항만공사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에 나섰다. 사전에 실제 캠핑을 해보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다. 예, 우리 야영장 곧 개장을 앞두고 뭐 각종 뭐 상수도라든지 이 텐트 칠 면 상태 이런 뭐 시범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뭐 불편한 점이 없는지 혹시 또 운영 중에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한번 점검해 보는 것.
전용 그 토지 램프 북항 있죠. 재개발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항구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부산 항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북항 재개발의 핵심. 시민들이 항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산항의 성패를 좌우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항구의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부산항의 매력을 더해줄 것이다. 이 전체 완공하기 전이라도 우선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민들한테 빨리 개방하자는 취지로 공원 지역에 우선 야영장을 조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지가 조성되는 대로 이러한 시민 신수 시설들을 보다 더 많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친수 공간이 잘 돼 있기로 유명한 볼티모어 항.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변에서 조깅을 하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뒤섞여 볼티모어 항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인다. 항구 주변에는 서커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연들이 1년 내내 펼쳐진다. 항구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해 내어준다는 재개발의 원칙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All around the Inner Harbor, we try to promote affordable programming that attracts both locals and tourists. There's a lot of waterfront communities around, and we try to draw those people to West Shore Park with different family-friendly programming like that. 이곳에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에어로빅. 일주일에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대부분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진행된다. You're out here on the waterfront. You are at Baltimore, one of Baltimore's main attractions, but you have the Inner Harbor, of course. So many historic things that are happening right here. You have, of course, the water. You have many different people coming in, and then again, it's multicultural. So we have different styles of music, different genres of dance. So it's so much fun. It's very energetic, and then it's, of course, it's healthy for you. So it's cardio. The difference is that you're with me and you're in Baltimore.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탄생될 북항 재개발 부지. 원래 거기 돼 있는 게가. 이곳의 바다 수로를 중심으로 해양문화 관광지구가 조성된다. 바다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거리가 한 400m 되잖아요. 전체 재개발 부지의 20%를 차지할 친수 공간. 부산항에는 바다 수로를 중심으로 수변 공원과 각종 해상 스포츠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이 수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바다 수로로서 전체 길이가 2.1km, 왕복 4.2km 되는 그런 수로인데요. 완공이 되고 나면은 각종 보트, 작은 요트, 카누, 카약, 또 수상 택시 이러한 각종 선박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바다를 가까이 두고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항구의 풍경을 좌우하는 것은 바다를 누비는 배다. 부산항의 풍경은 어떨까? 전문가와 함께 부산항 내의 배의 움직임을 조사하기 위해 나섰다. 수산업 기능에 어선 중심의 선박에 점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상관광교통 유람선이라든지 이러한 그 관광선박이 해상관광선박이 현재로서 전무하고 어선 중심의
남항이 부산항에 온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구의 활력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 부산항에서 다양한 배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 볼티모어 항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움직이는 볼티모어 항. 이곳에는 크루즈부터 아이와 가족을 위한 유람선, 외항까지 나갈 수 있는 쾌속정 등 6가지 종류의 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For the tourists, they have a lot of different options that they can see. We have our historical ships that were back down when we had all of our wars, and then we have our sightseeing cruises that are all along the line, and it just shows the history of the Inner Harbor and how it came up. As like we have our old boats and our new boats, and they're all telling you about the times that we came up. So everything is just basically historical in the Baltimore Inner Harbor. 볼티모어 항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다양한 배들. 그 중에서도 수상 택시는 언제나 항구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 30분마다 정해진 코스로 운행되는 수상 택시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볼티모어 항에서 운행되는 배는 이곳 항구를 살아있게 만든다. You kind of see it here is that it's not just a single body of water. There's a number of rivers that come into the Inner Harbor, which create pockets. And so things like the water taxis and parking boats so that you can go on them, going on canoes, the paddle boats that were over here, they all become little pockets of energy that are on the water, and they all have their own little place. So it's like a little village of water. 하루 동안 부산항에 드나드는 배는 약 140여 척이다. 그중 산업 중심의 배가 약 90%. 부산항에도 유람선과 수상택시 등 다양한 종류의 배가 움직인다면 항구의 풍경이 달라지지 않을까? 부산의 항내만 하더라도 한국 최초의 조선소인 북내항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항의 대표적인 대표항인 북항의 신선대 부두, 간만 부두라든지 이런 또 산업관광으로서의 가치, 또 그리고 항로가 아주 정원수역이고, 그래서 수많은 해상관광 선박들이 입출항에 하면 경제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은 아마 세계 최고의 해상관광 포트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부산항 곳곳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물이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영도다리다. 압둘라, 저기 무슨 다리야? 한국해양대학교 정문수 교수는 부산을 소개할 때 이곳을 꼭 찾는다. 영도다리 들어 올리는 거 보러 왔는데, 역사성과 또 부산의 상징성. 영도다리가 있는 이곳은 1950년대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동생이 6.25 때 났거든. 네. 1950년. 어머니는 요만했겠네? 요만했겠지. 최근 이곳은 하루 최대 1,000명이 찾을 만큼 인기다. 2013년 독일 기능이 복원된 영도다리를 보기 위해서다. 한국 전쟁이라고 알려진 전쟁이 일어나면서 50년대에는 부산하면은 영도다리를 또 해운대나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부산하면 상징적인 게 영도다리.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상징물이자 그 자체로 큰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영도다리. 항구 주변의 상징물은 해항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항구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다. 그 도시에만 볼 수 있는 독특성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아이템을 개발하는 이런 문화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산의 영도다리와 다이렌의 어떤 전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 중국 다롄의 런민광장. 부산과 매우 닮은 장소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한 관광 코스. 사람들은 이곳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광경을 보기 위해 모인다. 我也是第一次，感到看到非常心情非常激动。我专程从早晨7点就过来看这个东西，很高兴，感到很震撼。因为我在其他地方也没见过。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여자 기마 경찰대. 일제강점기 당시 식민지의 기억을 활용한 퍼포먼스다. 다롄 시는 역사 유적과 새로운 볼거리를 접목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시내 한복판에는 다롄의 또 다른 명물이 있다.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운행해온 전차. 다롄는 역사적 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상징물은 해항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实际大连这个城市很年轻。 它建市到现在为止还不到120年，所以大连没有像西安啊、北京啊那些中国的名胜古迹，也没有像桂林啊等等一些地方秀美的山水，所以我们希望能够把，在我们做这个整个旅游推广的时候，整个城市本身就是我们的旅游资源，城市的点点滴滴就是我们的旅游的素材。 城市发展的每个步骤，走过来的，就是我们的旅游产品。 부산항 인근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부산타워. 정문수 교수는 이 일대에 있었던 역사 자원에 주목한다. 이곳에서 항구 주변의 또 다른 역사적 자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과거 이곳은 부산의 경제와 문화를 이끌었던 초량외관이 있었다. 최근 초량외관의 복원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상인들이 자유롭게 교역을 하면서 경제와 문화가 자유롭게 소통이 되고 융성됐던 이런 흔적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 갖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사이트가 초량외관. 조선 후기 초량외관은 축구장의 50배 면적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멀리 보이는 영도가 외관의 위치를 말해준다. 이 일대에 있었던 초량외관에서 다양한 물자와 문화가 교류됐다.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넓게 자리 잡았던 초량외관. 역사 속 초량외관의 큰 규모가 보여주듯 부산항은 과거부터 국제무역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초량외관의 복원은
부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해항 부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이다. 어, 21세기에 들여다보면 이제 국가 역할이 약해지고 지방자치가 일어나면서 도시의 역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해양도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해양도시의 흔적을 간직한 이런 문화유산을 복원을 하고 예컨대 외관이나 우리가 잘하고 있듯이 이제 영도다리 도객의 복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유산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어질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곳에 초량 외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과거 초량 외관을 통해 거래됐던 물건들. 조선 후기 일본과 교육할 당시 주고받았던 은이다. 당시 은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물건을 교환했다. 이곳의 역사적 자료에서도 부산항이 국제무역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물자 교환을 위해 반드시 초량 외관을 거쳐야 했던 주변 나라들. 다양한 물자와 문화가 오갔던 부산항은 과거부터 중요한 무역항이자 해항 국가들의 수도였다. 국제무역항으로서 긴 역사를 가진 부산항. 과거의 위상을 살려 이어간다면 미래에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해항 수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동부가 해양도시 네트워크의 허브. 그래서 부산이 그런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고 아시아 여러 도시를 선도해가지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아시아의 여러 가지 긴장관계 이런 것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경제와 문화 융성을 주도하는 이런 방향으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북항 재개발 사업. 모두가 물류에서 문화의 항구로 변신할 부산항을 기대하고 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이곳에서 해항도시 부산은 문화 항구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